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8관 주주총회 결의하자. 자, 여기 출발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공부했죠. 주주총회를 공부했는데 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 삼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취소, 무효, 부존재, 뭐 부당결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민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했다가, 취소라고 하는 게 일단 유효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게 되면 문제된 사안으로 되돌아가, 이걸 소급표라고 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게 취소이고요. 그죠?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유효의 세계로 들어간 적이 없어서 아예 이게 성립이죠. 여기 성립 시점이죠. 성립. 유효의 시기로 들어간 적이 없어서 성립 시점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원래 무효는 이제 소급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유효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소급표가 없는 거죠.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을 결여해서 성립 자체가 안 됐던 걸 부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은 이런 보통적인 어떤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법은 회사법 나름대로의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 결의하자가 보통 일반적인 법, 즉 민법 같은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의 결의를 했는데, 요게 주주총회라고 하는 이 회사법은 단체법적 법률관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에 뭐 착오, 사기, 강박 이런 논리로 적용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소의 방법으로 다퉈라. 소의 방법으로 다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하자를 다퉈라, 이렇게 소와 절차에 따라서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기를 이렇게 이제 단체법적 법률관계니까 삼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무효는 뭐냐,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취소가 있고, 취소의 소죠. 무효의 소, 이 무효는 이제 확인의 소냐, 형성의 소냐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부존재가 있고요. 부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당결의가 있습니다. 부당결의. 그랬을 때, 이런 민법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다르게, 그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형식. 이건 절차의 입법인 거예요. 절차가 소집의 절차겠죠.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이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 소집의 방법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했다.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취소의 소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 하자, 절차의 하자 또는 방법의 하자는 무효의 소가 없어요. 무효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집의 절차와 방법론이 요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을 했는데 좀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취소의 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집 절차 방법이 정관이나 법령에 중대한 하자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존재, 민법적 논리하고 조금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당결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하자에 대해서는 부당결의 확인해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식의 하자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의 하자죠. 실질이죠. 그렇죠? 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다라고 하고, 이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을 했다. 정관에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취소해소가 됩니다. 취소해소.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 그러나 내용이 실질이 정관이 아니라 법령에 위반을 했다. 법령에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존재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요. 이 부당결의는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결의에 참석을 해서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원래 이제 그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이 통과됐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이 경우에 그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를 했더라면 혹시라도 했더라면 저지할 수 있었던 특별 이해관계인의 이 자체가 부당결의 확인해소,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부당결의의 확인해소를 또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의 하자, 소집 절차, 방법의 하자는 정관이나 법령이 위반하면 취소. 이건 좀 경미한, 그리고 중대한 부존재라면 이건 부존재, 그죠? 자, 내용의 실질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결의의 취소해소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제2 이렇게 나오고 결의 취소해소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비슷해요. 일단 취소해소가 이제 굉장히 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판례 입장에서 무엇이 결의 취소해소로 보는 것이냐, 무엇이 결의 무효해소로 보는 것이냐, 무엇이 부존재의 소냐, 그리고 부당결의의 소, 그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누가 되고 피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소가 원고가 승소하면 제3자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당사자가 어떠냐? 뭐 이런 효력적 측면을 좀 따져보고 무한정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디 취소해서는 뭐 2개월 이내, 뭐 무효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그 기간들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결의 취소해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라고 하죠. 자, 절차, 그죠? 자, 그리고 방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내용. 자, 이런 게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인데 총회의 소집 절차 거기 좀 밑줄 치시고요. 결의 방법, 요게 이제 정관, 그죠?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자, 그런데 요 소집 절차 방법이 중대한, 그죠? 정관법령 위반이면 부존재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또 총회 결의 내용이 이 정관에 위반하거나, 자, 요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위에서. 자, 그랬을 때, 자, 주주도 가능하고요. 자, 죄소권자죠. 원고가 되는 거겠죠. 감사가 되겠죠. 그죠? 주주이사 감사가, 그죠? 자, 결의의 날로부터, 결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2개월 이내에, 이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제척적인 측면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소를 반드시 제기해라. 이게 제척 기간이라고 평가하는데, 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 그 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 그죠? 자, 소집 절차 방법론에 이런 정관의 법령 위반, 내용이 정관 위반. 자,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례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의 결의가 있었으나, 자, 그 효력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주주총회 소집하는 이사의 소집 결의가 있었으나 그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의 취소해소. 그런데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주총회 소집할 때, 자, 이사의
결의 자체가 없었다, 결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부존재 확인의 소냐, 취소의 소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일단 소집권자의 소집이 된 것이고 이사의 결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결의 취소의 소인 거지 부존재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소집된 이상 이사의 결의를 흥결했다라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 사안 좀 중요하죠. 자, 소집권자 없는, 소집권한 없는 그런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사회가 결의를 하면 총회 소집을 대표이사가 그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사회의 결의가 있고,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고, 대표이사가 이제 이걸 소집을 이제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대표이사에 이제 문제가 있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또한 뭐 우리가 이 주주총회를 소수주주라든가 또는 감사가 그 소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가 소집 안 하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또 소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의 취소의소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자, 또 뭐 한 장을 또 넘어가 보시면 그 로마 동그라미 1, 2, 3이 나오는데 판례가 보는 이런 것들의 판례가 이런 것들을 결의 취소의소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 2, 3. 자,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가 유고를 했다. 유고 뭐 죽었다. 다음 불행 중에. 자, 그랬을 때 대행할 권한 있는 자가 대행할 권한, 대행권자죠. 유고시 대행 권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유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행권자가 소집을 했어요. 그건 취소의소다. 취소의소다 판례가. 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주총을 소집했다.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소집을 했다. 그럼 이것도 취소의소다. 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일정한 뭐 가처분을 받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자는 상무에 속하는 일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직무대행자가 그죠? 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총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취소의 소가 되요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가 나오는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통지 방법을 잘못했다. 이것도 이제 결의 취소의소다. 그죠? 소집 절차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주에게 통지를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일부를 안 했다. 일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건 취소의소다. 취소의소다. 대부분 안 했다. 대부분 통지를 안 했다. 통지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부존재, 그죠? 자, 부존재의 소다. 부존재의 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부존재 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실 사안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 형식적 하자, 소집 절차나 방법론의 하자가 아니라, 자, 목적사항 이의 결의, 그죠? 목적사항 이의 결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적사항 이의 결의를 했을 때, 이건 어떠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총회 소집 목적 이의. 원래 이제 그 총회 소집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사안을 결의하겠다라고 목적사항을 통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사항 아닌 사안에 대해서 결의가 있으면 그 불이타가 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소집 목적 이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결의는 취소의 사유가 될 거다. 그러나 요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다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그죠? 주주 전원이 동의, 뭔 동의입니까? 이 동의는 목적상 이의상에 대한 결의의 동의죠. 이때는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말은 유효가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이죠. 유효가 된다. 자, 그런 어떤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집 절차를 이제 문제 삼았으니까 이제는 자, 우리 교재가 결의 방법에 하자, 그죠? 결의 방법에 하자. 내용이 정관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정관 규정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죠? 주로 이제요, 이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총회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관, 결의 방법이 정관에 위반, 법령에 위반, 현저하게 또 불공정. 뭐, 요건 이제 결의 소집 절차 방법이 정관이나 변경에 중대한, 그죠? 위반일 때는 부존재고, 이 경우에 경미한이고, 자, 그리고 현저하게 불공정, 이런 표현법이 들어간다면, 주주 아닌 자가 결의에 참여하거나, 주주라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가 결의에 참가하거나,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 또는 의결권 계산이 입법한 경위, 뭐 이런 것들, 의사진행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이런 것들은 결의 취소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교재에서 소의 당사자라고 하면 원고가 되겠죠. 자, 원고는 주주가 될 것이고, 이 주주는 적법주주니까 명의교사가 된 주주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주주가 언제냐? 소재기 당시입니다. 지혜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이사, 감사가 이렇게 원고가 될 수 있는 원고 적격자다. 뭐, 이 경우에 주주가 제소 당시에는 주주였다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 뒤에 주권을 팔아가지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 적격도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주주의 지위를 제소 당시 주주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표현. 그러면 원고가 나왔으니까 피고가 나오겠죠. 피고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 피고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소기가 나오는데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자, 2개월 냅니다. 2개월. 이건 뭐 하나의 제척적 측면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의 취소의소가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소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원고가 제기하는 거고요. 그죠? 원고. 그랬을 때 뭐 주주가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원고가 이사도 가능하다, 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소송법적으로. 자,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겠죠. 민사는 피고라고 하고, 형사, 뭐 민사 이제 상법도 민사죠. 형사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입니다. 피고는 뭐 회사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이 있겠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주주는 명의개서가 된 주주.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이러한 이 소 제기를 했을 때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를 제기했더니 자체법적인 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게 취소가 되면 여러 이해가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회사에 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뭐 소가 잘못됐다면 그 담보는 이제 몰수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이 요 주주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 명령.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명령 제공. 여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나 감사에게는 담보 제공 명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주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인 주주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이사인 주주가 이사인 주주가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때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죠? 이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주주가 승소를 하게 되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단체법적 법률 관계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제3자효라고 합니다. 제3자효. 그리고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요. 소급효가 있다. 소급하여 효력이 이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 결의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의 취소 해소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결의의 취소 해소가 제기됐을 때 결의의 내용이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냥 재량으로 그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취소 해소가 제기됐는데 그 보니까 회사의 현황에 어떤 큰 좀 침해를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재량 기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법원의 재량 기각인데요, 그죠? 재량 기각이 요 결의 취소 해소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원고가 패소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죠. 당사자 간 효력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결의 취소 해소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준용의 절차가 나오는데요. 그죠? 취소의 절차는 한 명의 사회 설립무효 취소 해소의 절차의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고요. 자,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주주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담보 제공 명령은 주주에게 하는 것이지 이사감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나 중요합니다.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라면 주주가 이사나 감사의지를 겸한다면 곤란하겠죠. 자, 중요합니다. 자,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목차 나오고 있죠. 자, 재량기각 가능합니다. 회사에 있어서의 현황 재반 사정 참작해서 하자 보안과 관계없이 재량기각할 수 있다. 그렇죠. 단체법적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3자요. 그죠? 자,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급표는 원래 민법적으로는 취소에만 있는 건데, 이 결의 무효 확인에서도 소급표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법적 논리하고 조금 달라지고요. 자, 패소했을 때는 당사자 간에만. 저게 이제 하나의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결의 무효 확인해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의 무효 무효해소가 형성해소냐 확인해소냐의 다툼이 있는데 판례가 확인해소로 봅니다. 확인해소로 보는지 형성해소로 보는지에 따라 몇 가지 중대한 좀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확인해소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의의 내용이, 그죠? 결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해소고, 이제는 법령에 위반해야 됩니다. 법령에 위반해야 이제는 무효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결의 무효해소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냐?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서도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건 취소해소, 요건 무효해소, 그죠? 자, 무효해소가 뭐냐? 내용적 측면이니까, 내용이 법령 위반했으니까, 주주 평등의 원칙. 주주 평등의 원칙은,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원칙이라서 요거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건데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거나, 그죠? 또, 이 경우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가 되겠죠. 반하는 결의. 결의를 우리는 무효해소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주주의 유한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죠. 반하는 결의. 이것도 반하는 결의. 유한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의. 그래서 유한 책임 원칙에 반해서 추가 출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의. 그렇죠?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아무래도 그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부여했다라고 한다든가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을 배당했다든가 뭐 그런 결의들 이사 선임을 이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 자체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고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전속적 권한 사항인데요. 그걸 이사회에 맡기겠다, 그죠? 이사의 선임을, 그죠? 이 경우에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런 것도 무효죠, 무효. 법령 위반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결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효 확인의 소로 이제 다루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상법은 주로 외우는 과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증명 책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증명 책임은 주주총회 자체가 있었다. 그 무효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주총 결의가 있었다, 그죠? 이거는 회사가 입증할 책임이고 회사 입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결의에 이를 볼만한 그 주총 결의 자체가 있었다라는 건 회사 책임인데 결의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주주 등 원고 여기 이제 주주 등 원고가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 판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소의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결의 취소와는 달리, 그죠? 또 회사법에서 이 제소권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죠? 정당한 무효의 확인의 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사함이 기타 임원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사나 임원 가능한데 이러한 이사 기타 임원이 이 경우에 그 결의 무효 부존 자격에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죠? 해임당한 자에게도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해임당했을 때 그 해임 결의가 무효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입니다. 뭐 또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구할 이익은 원칙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사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장을 넘어가시면 스스로 사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 사임한 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구할 실력 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적인 측면이 좀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임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사의 원수가 부족할 때 그때는 퇴임한 이사가 사임은 했지만 퇴임한 이사가 새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기존의 이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될 권리 의무가 전속한다 이렇게 평가돼.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는 이제 가능한데요. 그런데 요 주주가 아닌 자는 안 되겠죠. 그죠? 주주는 가능한데 주주가 아닌 자는 안 되게 되는데, 그러면 주주가 아닌 자가 누구냐? 자, 그게 이제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권 발행 전에,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주권이 발행 전에, 그죠? 발행 전.
이걸 우리가 뭐 권리주라고 했죠. 그걸 인수했을 때는 아직 주권이 발행 안 됐으니까 그러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를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신주의 납입기일로부터 신주 납입기일 6개월이 경과되면 뭐 주권 발행과 관계없이 이 경우에 그 주주가 되지만 6개월이 미경과됐을 때 뭐 이렇다면 주주로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주식을 이제 뭐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재권 판결로 가게 될 것인데 재권 판결 전에 주권을 선의취득하였으나 그죠? 공시 최고 기간 중에 권리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일단은 재권 판결 취득자 우선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다라고 평가해서 재권 판결 우선서에 입각해서 아닌 자 이런 자들은 재소권자가 아니다. 자, 회사 채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채권자 나오고 있고요. 자, 읽어보시고 자, 어차피 피고는 이 경우에 회사가 되겠죠. 요 취소의 소처럼 피고는 회사에 국한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무효의 확인의 요 취소의 소가 이런 거였는데 무효 확인의 소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제소 기간이 정함은 없어요. 뭐 2개월 이내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무효의 좀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소 제소 기간이 제소 기간에 정함은 없다. 정함은 없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뭐 요 담보 제공 의무 그죠? 이 대세적 효력 소구표 대세적 효력 무효 확인에서도 인정하죠. 소구표는 인정하죠. 재량 기각은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죠. 취소의 소에서 인정됐던 사안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무효 확인의 소가 과연 확인의 소인가 형성의 소인가 그죠? 형성의 소인가 여기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확인의 소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확인의 소로 봤을 때는 반드시 소의 방법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의 방법, 소외의 방법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형성에서는 소로서만 주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소외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의 소 전에 그죠? 자, 반드시 먼저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그죠? 자, 그런 그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확인 소송에 따르면은 후속행위에 대해서 관련되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형성의 소에서는 무효 확인의 판결을 먼저 선행적, 선결적으로 받아야만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확인 소송에서를 취하고 있어서, 자, 우리가 교재에서 소의 방법에 한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 그죠? 판례가 소의 방법으로만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소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죠? 자, 그리고 그 큰가로 3번에 언제든지 이 경우에 회사를 먼저 선결적으로 또 그 선결 문제가 된 경우에 언제나 선결적으로 다투야만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말은 판례가 이제 확인의 소의 태도를 취한다. 확인의 소의 태도를 취한다. 형성의 소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4번에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소집 절차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는요, 소집의 절차나 그 결의 방법이 그죠? 결의 방법이 정관이나 법령에 중대한 하자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 자, 주주 대부분에게 통지 안 했을 때, 그죠? 자, 사회자가 산해선회를 폐회선을 했는데 주주가 별도로 모여서 한 결의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부당결의 취소 변경요소가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주주가 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이해 관계가 있어서
자, 그 이결권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당해주주가 그 이결권 행사했었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사안에 자, 결의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 요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그 사안의 핵심 사안들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